군대 용어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좀 난해한데 주제도 딱히 별로 없어요. 막 그렇게 막 매력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는 작품은 아니에요. 후속 아래 작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희귀한 기병을 앓고 있는 주인공이 후방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되기 위해서 자신의 병을 증명하는 과정을 개인의 진실을 묵살하는 조직의 억압성을 비판하는 작품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가 대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개인과 집단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개인에서 등장을 하는 이 주인공이 귀병을 앓고 있거든요. 계속 이명이 들립니다. 이 귀병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포병. 저도 우리 8사단 오두기 부대에 폴병을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포 소리가 엄청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했던 이 소리들이 귀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포병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20년 후반 그리고 30대 초반의 사람들이 다 청력이 달라요. 이쪽 귀와 이쪽 귀의 청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총을 쏠 때 이러고 쏜단 말이에요. 이때 여기에서 나왔던 총소리가 아무리 이제 이어 플러그를 껴도 여기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한쪽 귀가 잘 안 들려요. 이렇게 근데 결국은 이게 이 전쟁 그리고 국방 이런 것들이 필수예요. 이게 없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역사가 이제 증명을 한단 말이야.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해서 사람답지 않은 사람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이야기들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이 집단이 요구하는 그 과정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된다? 묵살당하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풀고 할까? 금방 풀 수 있겠니?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아니 뭐 줄거리부터 해보죠. 네, 가봅시다. 이거는 쭉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의 시작은요. 우리 성중에서 시작합니다.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성중부터 시작을 하는데 얘가 이제 뭘 가지고 있어요? 얘가 이제 포병이다 보니까 귀에서 자꾸 이명이 들려요. 또 얘가 요구하는 바는 뭐예요? 병원에 제대로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고 싶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가 원하는 바는 후송을 요구를 하는. 좀 후송 좀 해주세요. 근데 항상 얘가 이제 갈등을 받게 하는 참모장이 있었어요. 참모장 입장에서는 얘의 이 말이 납득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명이 난다고 했을 거고, 그리고 이 이명이라는 건 물리적으로 증명이 안 돼. 물리적으로. 즉 나만 가지고 있는 거지. 남들이 봤을 때 여기 다리가 부러지면 납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명이라는 건 확인이 안 되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참모장은요 이걸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후송 좀 해주세요 라고 하지만 야 한참 바쁠 때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너 지금 사격 훈련 가라. 지금 너무 바쁘니까 일단 사격 훈련을 가고 거기에 있으면 내가 대체자를 보내줄게 라고 합니다. 귀가 아픈데 어딜 가요? 포 사격 훈련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참고 있는데 보내줄까 안 보내줄까?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억지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저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올게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가 되게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갑자기 이제 과거로 이제 뾰로롱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 돌아오는 이 자기 부대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여기서 이제 과거 회상이 나와요. 뭐냐면 군대에서도 뭐가 있어요? 군의관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이 군의관에서 저 자꾸 귀에서 이명 소리가 들려요.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가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뭐야? 심지어 귀가 안 들린다고 찾아와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원상복귀 됩니다. 그러니까 좀 편히 쉬시고 지금 피곤해서 그러시니까 좀 편히 쉬시면 다시 원상복귀 될 거예요. 라고 이제 자꾸 돌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개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돌아갔다가 다시 가고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가고 이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차피 다시 군의관으로 가봤자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부대를 이제 복귀를 해서 우연찮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의무 참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의무 참모. 이 참모라는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되게 높은 등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가 아무리 개지랄을 해도 병원으로 보내주지 않았는데 이 의무 참모를 만나고 나서 얘한테 조언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연하게 만나서 참모님 제가 너무 이 귀가 이렇고 이러이러하고
이런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야 그거 노이로제에 의한 이 병명을 얘기해 주는데 티나 이수 이름도 어려워. 병이라는 진단명을 얘기해 줘. 그러니까 이제 하도 군인들은요 이런 포소리나 이 총소리나 혹은 뭔가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긴장 상태에서의 노이로제 검사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얘가 소리가 안 들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것처럼 느끼는 병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티나이투스 병이라고 해서 이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처럼 의심이 된다. 라고 해서 내가 뭘 해준다? 내가 소견서, 즉 쪽지를 남겨줄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요. 여태까지는 뭐야? 개무시했지. 아 돌아가세요. 쉬면 좋아질 거예요. 근데 이 의무참모의 소견서 쪽지가 있으니까 이제 뭐 여기서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가 떨어진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근데 후송을 오케이가 되면 이제 보내면 되죠. 후송을 하면. 근데 절차가 그렇지가 않은 거야. 후송을 하기 위해서 얘가 후송을 해도 되는가에 대한 물질적인 증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어디로 가냐면요. 수도 육군병원으로 갑니다. 첫 번째. 원으로 간신히 가. 그것도 인맥으로. 이 군의관과 이 의무참모의 인맥으로 간신히 가게 돼. 근데 거기서 심지어 이 지대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과 같이 동행을 해서 누구한테 나냐면 안과. 원래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는 이비인후과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디로 가요? 안과로 가요. 그러니까 안과장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내가 해줄 수 없으니까요. 뭐야? 청력 검사나 해봅시다. 이 청력 검사를 한 그 물리적인 증거가 많습니다. 이거를 이제 여기서는 오디오그램이라고 해요.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있으면 여기는 들리고 여기는 안 들리고 여기는 들리고 여기는 안 들리고 여기는 들리고 여기는 안 들리고. 그러니까 그나마 나의 이명을 물리적으로나마 좀 보여줄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아, 뭔가 문제가 있군요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간을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의무중대로 가게 돼요. 계속 공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게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글이 전개되고 있구나 정도만 좀 캐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무중대로 가는데 거기에 의무중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야전병으로 갑니다. 이건 줘도 될 것 같아. 어차피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50야전으로 가는데 여기서도 외과부장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만나는 이 지점들이 여러분들이 소년특강에서 보는 그 지점들이 갔어. 근데 이 외과부장의 태도는 어떨까? 절대로 못 갑니다. 당신 같은 사람 많이 간다. 절대로 못 간다. 그러면서 처음 거절을 해요. 하지만 이제 뭘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진단서고요. 여기에 이제 소견서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병명이잖아. 병증이고요. 여기는 누가 책임을 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 소견이. 그럼 여기를 보면서 거절을 해. 근데 뭐야? 여기를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오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개인이 어떤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집단에서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죠.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주제의식이 뭐였어? 개인이 집단이 개인을 어떻게 식살시킬 수 있는 그런 지점들로 이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어디로 가냐면 또 이러고 있다가 이걸 가지고 또 어디로 가냐면 17 후송병으로 갑니다. 항상 이게 포인트거든요. 어느 공간을 가도요. 일단 거절당해. 일단 거절당했다가 얘의 권리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옮겼지. 가서도 또 거절당해. 처음에 뭐예요? 처음에 이비인후과 가야 되는데 안과 가가지고 간신히 이거예요. 여기 가서도 처음에 거절당하는데 아래에 있는 이 의무참모의 그걸 가지고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후송병. 즉 여기를 후송을 할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병원까지 이제 오게 됩니다. 이게 천신만고 끝. 여기서는 이제 입원 과정이 있어요. 이 사람을 입원을 시켜야 되는지 안 시켜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해. 이거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고 이거 보여주고 또 해요. 그러면서 이제 간신히 어디로 가냐면 간신히 드디어 제대로 된 이빈후과
장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은 달랐을까? 이 사람은 달랐을까? 똑같아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보지도 않고 이러고 못 보내드려요. 이거 다 똑같아요. 돌아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빡쳐가지고 그럼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시면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여줘. 그리고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밝혀지는데 이 이비인후과장 입장에서는 얘가 어떻게 비춰졌을까? 이 새끼 뭐 쓴다? 백 쓰는 새끼네. 이 새끼 또 백 써가지고 들어왔네. 그래서 되게 괘씸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거를 보여주는 순간, 이 소견서를 보여주는 순간 이미 후송이 결정이 나거든요. 근데 얘는 그걸 말해주지 않아요. 왜? 되게 괘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가 되게 괘씸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뇌물. 이제 요번 수특 작품에서도 있는데 뒤에서 약을 쓴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뇌물을 줘야 후송을 하게 되는 그런 부정부패가 만연해서 그런 환경들도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짓거리를 하면서 이제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 후송이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 후송이 어디서 나왔냐면 어느 부분이 나왔냐면 이 성 중에 이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입원하면서 과거를 회상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혹은 이제 나는 왜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과거 회상이 뭐냐면 내가 왜 이명을 갖게 됐는가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리고 이 이비인후과장이랑 이제 상담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명이 생긴 것처럼 느끼십니까? 라고 하니까 얘가 예전에 100 몇 발이었죠? 150발을 연발로 쓴 거예요. 군대에서는요, 내가 사격 연습을 하겠다라고 500발을 받잖아요. 근데 그 달 비가 와요. 그럼 비가 오면 이거 어떻게 해요? 못 쏘기 때문에 200발밖에 못 쐈어. 그럼 300발이 남잖아? 그럼 이거를 뭐야? 쟁여놨다가 나중에 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내가 오늘 500발을 부출했으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무조건 다 소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식으로든. 그래서 이 300발을요 그냥 던져줘요. 그냥 허공에다 난사해요. 즉 사격 연습을 하라고 줬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걸 받았고 오늘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발이 남으니까 얘네들한테 땀 처리를 한 거지. 그냥 쏴서 없애라. 그래서 그거를 150발을 연발을 그냥 쏴버려요. 근데 이때 왜 그랬냐라고 하면 이 내면에 뭐가 있어요?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표출이 되다 보니까 이때 이후로 내가 이명이 들리기 시작을 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이런 회상이 두 가지 하나가 더 있는데 과거 회상 두 번째. 이거는 이제 산을 오를 때 도봉산이 등장하거든요. 이 산을 오를 때 경험을 하게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길을 이제 올라가고 있었는데 위쪽에서 지프가 하나 와요. 군용 차량이 이러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저 좀 태워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거기 있던 중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화가 난 거지. 그래서 속으로 쿵얼쿵얼 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삐 소리가 나면서 막살이 나요. 그때 이게 이 사람이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쫓아갔거든요. 근데 가니까 거기 아까 전에 이거를 했었던 그 중이가 피를 팍팍 흘리면서 이제 나오고 있었던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차가 또 와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후송하는 과정까지 얘가 지금 보게 되는 건데, 봐봐. 사실 얘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얘 잘못이 없어요. 얘가 손에 이렇게 구비구비지는데 얘가 지 태워주기 싫어가지고 빨리 밟은 거야, 얘가. 근데 얘는요 마음을 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서 그 순간에 가다가 자빠져 넘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내 마음속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지 못하지만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얘가 뭘 느껴요? 그 감정들을 뭐라고 불러? 물론 얘가 잘못은 없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버린 것 같으니까 그 감정을 뭐라고 불러요?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과거 회상이 하나 더 있는데, 자기 어린 시절을 떠올려. 자기가 가다가 고양이가 있는 거야. 고양이 턱턱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돌멩이를 던져. 어렸으니까. 그래서 돌멩이를 져서 그걸 맞아서 걔가 죽어요. 그러니까 봐봐. 자기가 아무런 생각 없이 던진 돌멩이에 생명이 죽은 경험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이거랑 겹쳐져 보이는 거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그 한마디의 저주가 이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퍽퍽 울었을 때 해소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울 수 있어요, 없어요? 울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느끼는 이 죄책감이
이 스트레스가 아닐까? 혹은 이렇게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사고들로 이제 연결하게 되는 부분들이고. 근데 얘가요, 의식의 흐름이 되게 난잡해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과거로 갔다가 갑자기 생각을 하고 막 이렇게 구조가 되기 때문에 되게 띄엄띄엄 되어 있거든요. 이런 스토리라인들이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어디로 후송하면 되냐면 부산으로 이제 후송하게 됩니다. 부산으로. 그 다음날 와가지고 부산으로 가세요 라고 하면서 이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타면서 이 기차를 타면서 끝이 나게 되는 게 이 후송이라는 작품입니다. 스토리가 이게 다야. 이 사람이 병원을 뚫는 과정인 거예요. 여기 갔다가 안 돼 보시죠. 갔다가 안 돼 보시죠. 이 과정들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있었던 그 사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작품들인데 수특에서는 되게 무난하게 나왔어요. 수특에서는 되게 무난하게 나왔고 문제로 가볼까요? 어디로 가볼까요? 아닌가? 페이지 어디 보시면 45페이지로 가볼까? 45페이지 45페이지 그래서 주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점은 별표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성중이의 감정들을 모두 다 이 밖에 있는 서술자가 다 이야기를 하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주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개인의 노력과 그에 따른 정신적 상처, 그리고 개인의 진실을 묵살하는 세계의 비인간성에 대한 고발, 이런 지점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특징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진 상황을 설정하고 군대라는 경직된 조직과 개인 간의 갈등을 그려내고요. 개인의 불행에 무관심한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빠르게 읽어가면서 포인트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볼게요. 43페이지. 어디 지점인지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 봅시다. 그는 성중이의 왼쪽 귀를 들여다봅니다. 이쪽에는 이상이 없고 저쪽을 봅시다. 오른쪽에는 더 이상이 없을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귀에서 소리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후송하라는 소리가 납니까? 이거 뭐야? 비웃는 거예요. 소리가 난다고? 후송, 후송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비꼬는 거라고요. 농담할 기분은 아닌데요. 그러시겠죠? 농담은 그만둡시다. 진찰도 끝났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퇴원하십시오. 퇴원은 성중이는 군의관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습니다. 공간이 어디냐면요. 이쪽 공간이요. 여기서의 만났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만났던 사람. 퇴원은 다 나은 사람이 하는 거겠지요. 나을 것도 없어요, 장관님은. 그럼 제가 여기까지 놀러 왔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나을지 안 나을지는 치료도 안 해보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치료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요. 해도 보시면 알겠죠? 그 단서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병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혹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성주인은 호주머니에서 청력표를 꺼냈습니다. 전문의의 진단 결과가 있습니다. 군의관이 괜찮다고 하는데 자꾸 왜 그러시지요? 청력표를 받아서 펴보면 말했다. 그러나 아픈 것은 군의관이 아니니까요. 성중이는 군의관을 주시했다. 군의관은 청룡도표를 대강부터 보았다. 자, 밑줄입니다. 그의 시선은 그 아래에 있는 영문으로 된 날인데 군의관의 의견란에서 멎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성중이는 눈을 돌려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백양나무 잎들이 하얗게 펄럭이고 있었다. 즉 뭐예요? 뭐는 중요한데 여기는 중요하지 않은데 이 사람의 오디오그램은 중요하지 않은데 그 아래에 있었던 소견서의 높은 사람의 사인만이 중요했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군의관이 고개를 들며 말했죠. 가 계세요. 그리고 이건 병상일지에 첨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중인은 의자에서 일어났고 군의관은 성중인을 데리고 호실 의생병을 불렀습니다. 김상병, 웅중이 벌어 이장교 후송상신하라고 그래. 성중이가 제17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것은 그로부터 나흘 뒤 오후였다. 그래서 이 짓을 하고 또 어디 갑니까?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짓을 여기서 또 해요. 짓을 또 하게 됩니다. 성중이는 17 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을 하려 했지만 쉽지가 않죠. 오디오 검사 결과지를 보여주고 겨우 입원한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게 되고요. 성중이는 더 나은 특별 진료를 위해 수도 육군병원으로 후송되기를 원합니다. 그리로 후송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이 청력포 의견란에도 군의관은 병상일지에 첨부된 청력도표를 펼쳤습니다. 특별 치료를 위해서 수도 육군병원에 후송 입원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의견과 여기서의 후송 방향과는 별 문제입니다. 즉
네가 후송 가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이건 그쪽 사정이고 여기는 우리만의 사정이 있다. 따고 있죠. 수도병원을 입원해서 특별 치료를 꼭 받아보라는 말씀이시던데 여기서는 수도를 못 갑니다. 응급 환자 외에는 위궤양으로 위가 터진 환자 같으면 야전병원에서 수도로 헬리콥터 후송을 합니다만 즉 뭐야? 대조를 해주고 있죠. 네가 물질적으로 터져. 네가 다리를 다쳐. 그럼 보내줄게. 하지만 이런 걸 가지고는 보내줄 수가 없어. 그럼 어느 병원이 그 다음으로 시설이 좋습니다. 그 외에는 다 비슷비슷하지요. 대구가 좀 낫다고 하지만 그러면 어느 병원으로 가야 후송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를 벗어나면 수도로 가기는 어렵지요. 수도가 이비인후과 시설이 좋다는 얘기지 일반적으로 보면 명칭은 육군병원이지만 후송병원과 비슷해요. 거기서도 후방 육군병원으로 많이 후송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병상수가 적어서 항상 환자가 넘치니까요. 그런데 후방 육군병원에서 그리로 후송이 되겠어요? 가려면 여기서 봐야겠군요. 그렇지요. 하지만 여기서는 보내드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외적 갈등인 거예요. 보내줘? 보내줄 수 없어. 이 포인트만 잡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디로 후송 가느냐의 문제보다 후송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부터 생각해 봐야죠. 후송이 되느냐라뇨. 이번 환자에게 적당한 치료 방책이 없으면 후송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입원은 내가 시켰지만 후송은 내가 안 시켜요. 후송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군사령부 의무참모에게서도 나오지요. 그리고 개인 후송도 없어요. 전부 다 집단 후송입니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후송심사위원회 동그라미 치시고요. 집단 후송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즉 내가 아파서 갈 수 있는 게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뭘 거쳐야 돼요? 집단의 판단을 받아야 돼요. 위원회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뭐도 아니에요? 개인. 한 명을 보내는 게 아니라 항상 뭐예요? 집단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일 가면 다리를 살릴 수 있는데 일주일 뒤면 얘가 죽어버려. 하지만 보내 안 보내? 안 보내는 거지. 왜? 원칙이 뭐니까? 혼자 안 되고 집단으로 가야 됩니다. 개인을 개무시하고 있는 키워드들이 이 위원회와 집단 후송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담당 군의 간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거의 결정적일 텐데요.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보장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군의관은 성중위의 병상일지를 서랍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딴 환자들 것을 한 묶음 책상 위에 놓으며 이걸 다 언제 본다? 간접적으로 나가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성중위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병실은 이미 낯설지 않았습니다. 빈 벌판에 천막을 치고 풀을 깔아 그 위에 지내는 야영도 며칠 밤을 자고 나면 아늑한 곳이 되지 않았던가. 아무리 허술해도 성곽은 성곽이었다. 대위는 작업복을 입은 채 침대 위에 비슷하게 누워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야구 중계를 듣고 있었다. 그는 성중위의 노여운 낙빛을 살피며 초진 결과를 물었다. 성중위는 대강 이야기해줬고 듣고 나서 대위는 충고했다. 밑줄이에요. 약을 써요 약을. 나도 50야전에서 일로 넘어올 때 바이스로이 양담배죠. 양담배를 함부로 썼지 않겠수. 즉 개인보다 뇌물이 더 중요한 세태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불의한, 불의한 현실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래요. 환자가 될 의사에게 약을 쓴단 말이죠. 성중위는 생각했다. 여기서 약을 쓴다는 게 뇌물을 준다는 의미,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까짓것, 그럴 수도 있겠지. 의사라고 다 건강한 것은 아닐 테니까. 써봐요. 생각했던 것보다 빠를 테니까. 그럴 기분이 안 나요. 까짓것 내버려두면 어때요? 지 알아서 하겠지요. 성중위는 내뱉든 말하고 침대 위에 길게 누워버렸습니다. 이게 소통이 지쳤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요 되게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려고 했어요. 저 아파요.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쯤 되니까 어때요? 하질 않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중에도 뭐가 중요하냐면 봐봐. 라디오를 듣는데 그 장면도 있어. 라디오를 듣는데 아나운서의 말을 듣기가 싫어요. 자꾸 뭐만 해줬으면 좋겠어. 노래만 들려주면 좋겠다라는 거. 이게 뭐예요? 말로서의 의사소통이 뭐예요?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내 말을 아무리 해도 상대방은 들어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싫고 그냥 뭐예요? 그냥 노래만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이제 감정선들이 다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침대 위에 길게 누워버렸고요. 대위는 50에서 성중위와 같은 장대위는 곧장 서울에 나갔다. 밤에 나가서 며칠씩 묵고 오고는 했고요. 성중위는 라디오를 자꾸 틀었다. 기대를 가지고 그러나 실망을 거의 예감하면서 스위치를 켜곤 했다. 그의 예감은 되게 들이맞았다. 여기서 나오네요. 아나운서는 말을 좋아했다. 뒤늦은 이행가 하나를 들려주고는 문학소녀 같은 넋두리를 넣어놓고 했다.
가슴에 맺힌 것을 풀어헤치면서 육바퀴 오는 놀라운 관용하게 들려오면 반드시 그에 갚하는 군소리가 뒤따랐다. 대화가 번거로워지고 말조차 귀찮아서 생각조차 하기 싫어질 때 돌부처가 되지 않는 방법은 음악에 있었다. 음악은 강요함이 없이 언어 이상의 것들을 말해주었고 직관은 불완전하고 오해의 가능성이 많았으나 그만큼 신경의 소모가 적고 편리했다. 즉 음악을 훨씬 더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보다 피곤하기 때문이겠죠. 음악은 들으며 제멋대로의 상상을 하고 있을 때 한정된 이미지를 강요하면서 참석해오는 언어는 질색이었다. 그럴 때면 그는 라디오를 발길로 쳐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면서 스위치를 꺼버리곤 했다. 차라리 침묵을 택하자는 것이었다. 침묵은 금은 아니었으나 최선의 선택은 아니었으나 언어보다는 좋았다. 지금 뭐야? 끊임없는 이 집단의 억압으로 인해서 뭐가 되고 있어요? 소통의 피로, 안정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는 이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과제물 잠깐 꺼내볼까요? 이 적벽가 페이지로 가지고 있는 과제물에서 페이지를 못 넣었어. 근데 후송으로 가볼까요? 후송에서요 1페이지 1번 문제 있을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이 있거든요. 2020학년도 EBS 수능 완성 7.3에 그때 나왔던 부분인데 여기 별표 쳤던 부분이에요. 별표 치시고 반드시 풀어볼 거예요. 나오면 여기밖에 없어요. 반드시 풀어볼 거. 알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줄거리가 아까 전에 나왔었던 이 내과 부장과 이쪽 2번 과장과의 이야기, 이 진단에 주고받는 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고요. 아까 전에 있었던 회상, 이 치프체가 가지고 엎어졌던 그 회상 장면들이 등장을 해요. 나올 만한 부분들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정도는 반드시 풀어볼 거. 무조건.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 보시면 되겠고 우리 그걸로 넘어가 봅시다. 적벽가로 넘어가 봅시다. 적벽가. 볼게요. 제가 풀어보셔야 돼요. 자, 적벽가 페이지를 펴보시면 뭐부터 이제 보이시냐면요. 얘가 판소리의 소설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조금 잡으실 필요가 있는데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얘는 판소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판소리가 뭐로 기반을 하고 있다? 이 창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해주고 노래를 해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창자가 하는 걸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정도 알아야 돼요. 창, 그 다음에 아닌, 그리고 달리. 이 기능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 판소리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산문과 운문의 속성을 같이 갖고 있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은 말 그대로 이게 노래 부분이거든요. 이 아나리는 이 서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아니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흘러가듯 말을 해주는 거고요. 그 중간중간에 사람의 감정이 나왔을 때, 슬플 때 노래 부르고요. 그죠? 기쁠 때 노래 부르고요. 그 감정을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에서 이 창을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노래 부분, 운문 부분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사문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반복, 열거, 나열, 과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리듬감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한다는 거죠.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이런 식으로 리듬감을 만드는 게 이 창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포인트는 이 창에서 자 문제에서 페이지 어디 갈까? 페이지 제가 말했죠? 보기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이제 정보가 돼야 된다고. 페이지 20페이지. 20페이지 2번 볼까요? 20페이지 2번 보시면 판소리에서 아니리는 정해진 음률이나 장단에 의하지 않고 읍조리는 어투로 말하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아니리는 대체로 사건 전개, 논평 등 서사의 진행에 관여하는데
창에서 고조된 긴장이 이완되어 전개시키기도 하고 작중 현실에서 벗어나 작품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자, 포인트가 뭐예요? 얘는 운문, 이 창에서 뭐가 만들어진대? 감정적인 긴장이 만들어진대. 근데 운문에서는 이걸 뭐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해소, 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대칭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얘가 뭐예요? 객관적으로 작품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면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뭘까요?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지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얘가 뭐이기 때문에? 감정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가. 좀 더 가볼까요? 한편 중몰이는 보통 속도의 장단으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판소리의 장단이고요. 어떤 사연을 덤덤하게 서술하는 대목, 사연이나 생각 등을 간절히 호소하는 대목, 인물의 호탕하고 여로운 고동이 구현되는 대목과 어울리고요. 자진몰이는 빠른 장단으로 잦게 몰아간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으로 어떤 사건이 차례로 벌어지는 대목, 급격하게 변하거나 위기에 처하는 이런 긴장감이 있는 대목과 연결이 됩니다. 이 창에서 뭐가 등장을 하냐면요. 결국은 진연쪽, 중몰이, 중중몰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자진몰이, 인상은 있어야 돼. 휘몰이. 얘가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떤 리듬이에요? 빨라지는 리듬이라는 거예요. 제일 느린 이름은 외워주세요. 진양조입니다. 이거 슬플 때. 이때 진양조 써요. 엄마 죽을 때, 흥부가 매 맞으러 갈 때, 춘향이가 이몽룡 만났는데 이몽룡이 거짓골로 왔을 때, 이때 진양조 쓰는 거고요. 자진몰이, 휘몰이는 언제 쓸까요? 암행어사 출도요 할 때, 혹은 누군가한테 쫓길 때, 긴장감 넘칠 때, 이럴 때. 그 다음에 박탈 때, 슬렁슬렁 이렇게 박탈 때, 이런 부분들이 빠르, 경쾌하게. 그래서 어떤 감정선이 나왔을 때 이 감정선이 어느 쪽에 조금 더 괜찮을까를 고민하는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그래서 이 창과 안일이의 차이점 정도는 좀 가지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기. 그다음에 이 발림 같은 경우는요, 얘가 몸짓입니다. 몸짓. 이렇게 하는 게 발림. 이 세 가지 창과 안일이와 발림을 가지고 이 창가가 이 소설을 전달해주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자 옆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얼쑤, 어허, 그랬단 말이지.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사람이 있죠.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고수라고 얘기해요. 고수. 얘가 뭘 맞춰주고요? 장단을 맞춰주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이제 해준다는 거죠. 이게 뭐가 되게 중요해? 극갈래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서양극은 어때요? 오케스트라랑 이 연극 인물이랑 대화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고수의 포인트는 뭐예요? 오케스트라랑 극중 인물이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즉 얘네들 뭐가 가능해? 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이 관객들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관객들이랑 창자는 소통을 하지. 하지만 그 서양극의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랑 소통을 안 하잖아. 그게 우리 문학의 본질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정도는 알고 이 작품을 좀 반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얼른 풀어볼까요? 이건 느낌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풀어봅시다. 10분 정도 더 오버될 것 같긴 한데 풀어보자. 18, 19페이지 풀어봅시다. 느낌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삼국지를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것만, 그러니까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 엄청나게 긴 서사에서 우리 민족이 좋아하는 것만 쏙쏙 뽑아가지고 수용을 해요. 그래서 뭐예요? 주체적 수용이라는 점에서 되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삼국지라는 게 남의 나라 소설이기는 하지만 그 소설을 우리나라 느낌답게 소설을 만들었다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5대 판소리라고 하잖아요. 5대 판소리 들어간다는 건 정말 많이 불려지고 즐겼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그런 결들로 이제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판소리 이미지 만드는 거. 아까 이제 만들었던 이 창과 안일이의 차이점을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번 문제도 그런 결들의 문제였고요. 조조의 말들이 되게 주관적인데 객관적으로 이제 말하는 것처럼 그런 기준들이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포인트가 뭐냐면요. 얘가 원래 삼국지는요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삼국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고전 소설들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제자가인형 인물들.
평민이 아니라 누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귀족들한테, 양반들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삼국지 역시도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들인 거야. 근데 이 적벽가 같은 경우는 누가 즐겼던 문화예요? 평민들이 즐겼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초점을 두냐면 일반 병사들한테 초점을 둡니다. 삼국지 같은 경우는 이 영웅과 이 영웅이 싸워서 이겼다 졌다를 보여주지만 이 적벽가 같은 경우는요 일반 병사의 감정선들을 다 보여줘요. 고향에 우리 홀어머니 얼마나 불쌍할고, 야 너는 그래도 낫지, 나는 신혼인데 끌려왔어. 옆에서 야 네가 낫지, 나는 어제 아들 한 명 낳았는데 얼굴도 못 보고 왔어. 야 너는 낫지, 너는 그래도 자손이라도 남겼잖아, 나는 이제 결혼도 못하고 뒤지게 생겼는데. 이런 대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여기서 조조 어때요? 이 여기서 등장했었던 이 조조라는 인물이 삼국시에서는 간음으로 나옵니다. 되게 큰 영웅으로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완전 반푼이죠. 야 좋은 생각이 났다. 나 뭐야? 나 시체처럼 있을 테니까 우리 이러고 가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시오 승상. 말도 안 되는 마십시오 승사님. 이러고 있다고. 그리고 봐요. 저 웃음 좀 닥치라고. 왜? 조조가 웃어요. 그럼 적군 나타나고요. 웃어요. 적군 나타나고요. 이건 세 번째 웃는 거거든요. 하하하. 저 새끼 입다다. 약간 이런 결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조조를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풍자와 해악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풍자와 해악. 즉 높이 있었던 애를 아예 바닥으로 쳐박아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민의 이 영웅의 문학이었던 이 라인들을 우리나라 평민 문학답게 변주를 했다라는 점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속성들이 이 작품에서 되게 메인으로 등장할 겁니다. 다른 파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드린 과제물도 이제 마찬가지고. 41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이 서사들을 봐야 되니까 41페이지 가보죠. 41페이지. 41페이지. 자 볼게요. 특징 볼게요. 특징. 원작과 달리 영웅이 아닌 일반 백성들에게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러분 이 작품보다 오늘 같이 그리는 과제물에서 훨씬 더 많이 드러날 거예요. 그 평민들의 백성의 감정선들을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조조를 무능하고 어리석은 인물로 희화화하여 지배층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조조를 까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 작품은 평민들의 문학이니까요. 3번, 전쟁으로 희생되는 이름 없는 군사들의 서러움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점화. 그리고 판소리 특유의 평민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전반적인 주걸 가볍게만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들. 원래 이 삼국지라는 게 세 가지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 위나라, 오나라 이렇게 3대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이 우리나라가 좋아했던 이 인물은요, 이 청나라에 유비라는 인물이 있어요.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이 이 유비의 주인공에 초점화를 해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좋아하니까? 덕을 좋아하니까. 이 위나라의 주인공은요, 이 영웅은 조조라는 인물이에요. 이 조조라는 사람은 사실 여기에서 제일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얘가 인정이 없어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요, 자기한테 은혜를 준 사람이라든지 자기의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취해요. 그러니까 되게 은기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황제가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황제가 따로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얘를 뭐야? 인기예지. 되게 숙부 같은 마음으로 키우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얘를 꽃가지로 만들어서 자기 세상으로 먹으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릭터성이 되게 달라요. 둘 다 되게 뛰어난 영웅들이지만 얘는 되게 인품이 좋은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거고요. 얘는 능력이 좋지만 되게 잔인한. 그래서 간세 영웅이라고 해서 간꿍의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조와 유비의 대척점을 뽑아다가 그것만 얘기했던 게 이 적벽가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유비, 관우, 장비가 셋이서 모여가지고 우리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복숭아 꽃이 피어 있는 데에서 술잔을 돌려 먹으면서 결의를 했다. 이게 사자성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자성어에 삼국지에서 영향을 받은 게 엄청나게 많아요. 첫 번째 여기 뭐 나와? 도원결이야.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이 도원결이라는 이미지가 뭐야? 서로 다른 시간에 태어났지만 한시에 죽겠다.
서로 이제 동맹을 맺을 때 쓰는 키워드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위랑 촉이랑 대판 싸우잖아요. 근데 맨날 누가 질까? 맨날 여기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왜 지냐라고 생각을 하니까 항상 책사가 없어요. 즉 관우나 장비나 전부 다 무력으로는 전쟁에서 장수로서는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조조는 인물 욕심이 되게 많아서 책사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즉 머리를 쓰는 사람, 전쟁을 굴리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사가 없어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야? 장룡, 그 유명한 제갈공명. 이 제갈공명을 얻을 수 있으면 이때 이 유비님께서 한 축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라는 제안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그 유명한 고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갔어. 나름 한나라의 왕이란 말이야. 처음에 갔어. 근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갔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 번째 갔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개빡쳐요. 이 얘네들이 감히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이게 중소기업이라도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유비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두어라. 나는 저 사람을 부하로 두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물고기라면 나는 뭐가 되고 싶다? 물이 되고 싶다. 즉 물이 물고기한테 화내는 것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뭐가 나와요? 수, 어, 지, 교. 물과 이 물고기의 교류. 이렇게 해서 이 아주 친한 관계를 수어지교라는 사자성어가 만들어지고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제갈공명이 깨어나가지고 뭐예요? 평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하게 되는 게 이제 이 스토리 라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때 나오는 게 뭐예요? 세 번 가서 우리 허생전에서도 나와요. 훌륭한 인재를 얻기 위해서는 만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걸 뭐라 합니까? 세 번 가서 불러온다. 삼고 조율.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이 정도는. 요게 이 역사 속의 이 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사를 얻은 이 제갈공명과 이 촉이 점점 커지고 이 조조 입장에서는 얘네들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대판 싸움이야. 대판 싸우면서 패퇴를 해. 거의 죽다시피 하는데 이때 이 제갈공명이 이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냐면 오나라로 갑니다. 이 오나라에서는요, 이 주유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손책, 손권, 이 손씨 집단과 이 제갈공명의 포지션인 주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얘랑 이제 단판을 지어가지고 이 오나라가 위나라와 싸우게 만듭니다. 싸우게 만들어요. 그 공간이 적벽이라는 공간이었어요. 적벽이라는 공간.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위나라는요 쪽수가 많거든요. 근데 뭐가 약하냐면 수군이 약했어요. 훨씬 더 큰 집단을 갖고 있어도 오나라와 쉽게 이야기했을 수 없었던 게 여기에 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강. 그래서 여기가 조금 더 우세하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수군이 셌고요. 근데 얘나 서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때 이 제갈공명이 이제 무슨 계책을 세웠는데 그 계책이 스파이를 보내는 거예요. 조조는 고민이 많았어요. 우리가 땅에서는 무조건 저 새끼들을 다 찢어 발릴 수 있어. 다 찢어 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저 강을 건넜을 때 우리의 힘을 반도 못하는 거예요. 왜? 맨날 이렇게 출렁출렁거리고 백길도 따라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근데 스파이가 와가지고 이걸 제안을 합니다. 승상, 조승상, 제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배를 다 묶어요. 배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배가 있으면 이렇게 묶잖아. 그럼 더 이상 흔들리는 것도 없어지고 싸울 때 뭐처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평지처럼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항공모함처럼. 그래서 이거를 듣고 제안을 받아들여요. 근데 주변 사람들 말립니다. 왜? 이거 불 붙으면 한 방에 갑니다. 이거 화공 맞으면 개박살 납니다. 근데 조조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뭐가 불지 않는다? 바람이 동남풍이 불지 않는다. 그 당시에는 겨울이었고 이쪽으로 바람이 불지 않고 이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불을 쏴도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쟤네들은 화공을 쓰지 못한다. 이러면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되게 유명한 장면들이 있지. 제갈공명이 주유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이 그쪽 방향으로 바람이 불지 않으면 내 목을 따겠다. 그러니까 주유 입장에서는 성공을 하든 성공을 하지 않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공을 하면 얘네들을 조질 수가 있고요. 성공하지 못하면 이 청나라의 가장 유명한 장수를 뵐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귀신처럼 뭐가 나와요? 바람이 이쪽으로 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 딱 그 순간. 그래서 화공을 쓰고 여기 탑
불 다 없어지는 거죠. 이게 그 유명한 적벽대전. 그 중국에서 가장 많이 있었던 병력들 다 죽어버립니다. 이때 패퇴하면서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조조가 막 도망가다가 갑자기 웃어요. 하하하하. 내가 제갈공명이나 주유였으면 여기다가 장수를 숨겨놨을 텐데. 그럼 그때 뭐예요? 조장이 뛰어서 나오고. 내가 여기서 또 이제 막 도망가요. 그럼 또 웃어. 하하하하. 내가 제갈공명이었으면 여기다가 병사를 숨겨놨을 텐데. 장비가 뛰어나옵니다. 또 개털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100명 있던 게 갑자기 50명 되고요. 여기서 뭐야? 10명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 세 번째 웃을 때, 세 번째 웃을 때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관우가 등장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관우가요 예전에 조조한테 잡힌 적이 있었어요. 이 유비랑 조조랑 싸우고 있다가 이 관우가 관우랑 이 유비의 식솔들 아내와 자식들이 투항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조조는 그걸 죽이지 않고 되게 극진하게 모십니다. 관우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관우가 이 조건을 걸었었는데 내가 이 유비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면 내가 무조건 가겠다. 근데 정보를 알고 이제 유비한테 가려고 했는데 조조가 만나주질 않습니다. 이 관우는 예절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가야 되는데 안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가는데 가는 길마다 이제 관문들이 있어요. 관문, 톨게이트처럼. 그럼 이제 장수들이 막아선단 말이야. 그럼 이걸 막아서야 되는데 관우가 얘기도 머리를 한 명씩 땁니다. 죽이고 이 유비 곁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관우 마음에서는 뭐가 있었던 거야? 그 마음에 그 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계획을 세울 때 제갈공명이 원래 관우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왜? 자기 형님한테 너무 막대하는 거야. 그래서 개빡치고 있었었는데 제갈공명이 이 중요한 작전에 자기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왜 나를 집어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빚진 것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조조를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우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조조를 죽이지 못하면 내 목을 자르겠다. 그래요? 그럼 당신이 죽이면 제가 제 목을 자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숨 건 매칭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관우가 근데 결국은 이제 만났어 조조를. 그 세 번째 반 이 장면에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조가 이제 어떤 장면이 나와요? 제가 예전에 봐드리지 않았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되게 비굴하게 말했던 거죠. 여태까지 했었던 모든 역사, 내가 적토마도 주고, 내가 형님 마누라도 살려주고, 내가 그 5명 내 장수들 다 죽였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 내가 너 쫓아갈 수 있었는데 너 그냥 뒀다. 근데 어떻게 날 죽일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빌고 비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살려주게 돼. 관우가 그래서 내 목을 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의 목숨은 제 겁니다. 저에게 충성을 다 마치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사이가 좋아져. 그런 스토리 라인들을 가지고 있는 게 요 라인들.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요 정도는 정말 최소 조건으로. 그래서 지금 장면이 어떤 장면들이에요? 지금 장면이 이 관우 앞에다가 붙어가지고 애걸복걸하는 장면들이란다. 속도감 있게 한 번만 읽고 가겠습니다. 봅시다. 아니, 저 포인트가 뭐예요? 여기가 서사성이에요. 서사성. 그러니까 스토리가 진행이 돼야 되겠죠. 히히히히히 크게 웃으니 정욱이 기가 막혀. 아이고 얘들아 승상님 또 웃으셨구나. 적벽에서 한 번 웃어 100만 군사 몰살하고 오림에서 2번 웃어 죽을 공병 당하고 이 병속 같은 데서 또 웃어가지고 이제는 시도 없이 다 주겠구나. 조조 듣고 기가 막혀. 자 끊어볼까요? 우리 조조가 등장을 하고요. 우리 정욱이가 등장을 합니다. 원래는 되게 진중한 인물이 원래는 이 조조 옆에서 이 큰 나라를 만드는데 되게 큰 공을 쌓았던 사람이 제갈공명 포지션이. 근데 얘가 얘를 뭐 하고 있어요?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야. 저 새끼 입 좀 다물라고 해라. 얘가 그 유명한 무슨 형 인물이에요? 방자형 인물인 거지. 항상 누군가를 까고 약간 웃기게 표현하는 인물들이 한 명씩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 정욱이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조조가 듣고 기가 막혀. 아 이놈들아 나곧 웃으면 원망 말고 너희들도 생각을 해봐라. 만일 주유나 공병이 이곳에다가 병든 준사 20명만 갖다 두었더라도 조조는 말고 비조라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히히히히. 비조가 갑자기 생각났잖아. 그러니까 언어 이 작품에서 뭐가 되게 중요해요? 언어 유희가 되게 중요해요. 평민들의 문학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 조조죠. 그래서 비조 뭐야 날냄새라도 살아갈 수 있었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얘들 나보다 뭐하다 멍청이들이다.
여기다 군사를 배치했었어야지. 그러면서 자기의 그런 자존감을 이제 망가뜨리지 않는 인물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근데 결국은 누가 나와요? 관우가 까꿍 하면서 등장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무능력하고 그래서 해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등장해요? 자진몰이가 등장을 합니다. 왜 자진몰이가 등장하겠어? 수많은 병사들이 다닥다닥다닥 하고 나오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웃음이 그치자마자 복병이 일어난다. 화영도 산 앞에서 대포 꿍소리, 이 너머에서도 꿍소리, 저 너머에서도 꿍구르르 산악이 무너지고 천지가 바뀌고 뇌고 나팔 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리듬감 있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언어 유희와 더불어서 또 뭐도 중요한 거예요? 음성, 상징어도 되게 중요하고요. 얘네들이 뭐가 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반복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뭐를 만들기 때문에 운율을 만들기 때문에 운문적인 리듬감을 만들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위나라 장종들이 정신이 나가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때 500도끼 부대 양편으로 갈라서며 대장깃발 들었는데 대원수, 관운, 3군 4명이라 뚜렷하게 새겼는데 늠름하다 붉은 얼굴, 긴 눈썹, 상갑수염, 봉황눈을 부르뜨고 청룡도 비껴들고 적통화 달려오며 우레 같은 소리를 병력같이 내지르며 내 이놈 조조야 너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짧은 목 길게 빼어 청룡도를 받으라 조조 기가 막혀 여봐라 정우가 오는 장소 누구냐 정우기도 정신 잃고 호통 소리 장비 같고 날랜 모양 조자령 같소 아 이 녀석아 자세히 살펴봐라 깃발 색깔이 홍색이고 풍채가 인자하니 관우임이 분명하오 더욱 관우라면 도망갈 것도 없고 벗어날 도리가 없다. 자 이쪽의 감정선이 뭘까요? 이쪽의 감정선이 뭘까? 이 조조와 이 정우기가 느끼는 감정선이 뭘까요? 절망감. 이 총나라에서 제일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관우가 자기 목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절망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편이 이렇게 되니 어떻게든 싸워볼 수밖에 없구나. 너는 아무쪼록 힘을 써서 우리 싸움 한번 해보자.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조조가. 지금 상황 판단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죠? 정우기가 얘기를 하기를 장군님의 높은 재주 호통 소리 한 번이면 길짐승도 갈 수가 없고 칼빛 번뜩하면 나는 새도 뚝 떨어지니 단검 검주로 5장수 배던 솜씨 아까 말했잖아. 가면서 뭐야? 관문마다 단검 하나로 다 치고 갔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 말도 기진맥진하였으니 감히 어찌 당하리까? 만일 적에 맞서려 하면 시도 없이 모두 죽을 테니 옛날 장군님이 승상은혜를 입었으니 어서 빌어나 보시옵소서. 빌 마음도 있다마는 나는 이름이 삼국의 으뜸이라 빛을 쳐볼까요? 죽을지언정 내가 비는 것은 후세의 웃음이 되리로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정우가 이제 도파를 하는 거지. 우리 못 이긴다. 근데 예전에 조조가 관우한테 은혜를 한번 입혔으니까 그거 가지고 사성 좀 해보자. 그때 조조가 뭐라고 얘기해요? 빌 수는 있는데 이거 비면 뭐야? 역사책에 남을 텐데. 개쪽인데?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허허허 야야야 야들아 신통한 꾀 하나 만들어놨다. 거기에 무슨 생각하셨소? 여기서 무슨 얘기 나와요? 내가 뭐 하겠다? 시체하겠다. 그죠? 저기 승상님 지금 살아있는 사람 목도 따갈 텐데 시체처럼 하고 있으면 목 안 벨 것 같아요? 되겠죠? 이 얘기가 이쪽에서 나오고 있죠. 넘겨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중몰이가 등장을 하네요. 수구버섯 땅에 놓고 감옥버섯 말에서 얹고 장검 빼서 땅에 꽂고 대머리 고추상토 가는 목을 움츠리며 볼품없이 들어가서 큰 키를 줄이면서 간교한 웃음소리로 전부 다 뭐를 수식하고 있어요? 조조가 항복하고 투항하러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이거예요. 다 내려가는 거예요. 흐흐흐 헤헤 몸을 굽혀 절하며 하는 말이 장군님 배운 지 오래인데 그간 안녕하십니까. 관우의 어진말 위에서 몸을 굽혀 좋은 말로 대답하되 나는 명을 받고 조승상을 잡으려고 이곳에 복병에 기다린 지 오래다. 조서가 비는 말이 가난한 선비 조조는 천전할 명을 받아 만군을 거느리고 천리전장 나왔다가 오적의 패배 보고 초수 오산 험한 길에 허둥지둥 가는 길에 천만 뜻밭 이곳의 장군님을 만나오니 어찌하니 반가우리까. 여기가 중요하겠죠. 마음 고운 장군님은 예정을 생각해서 살려 돌려 보내주시기를 거듭 바랍니다. 처음에는 거부해. 관우가 꾸짖어 말하기를 이놈 조조야
들어보아라. 내 비록 옛날에 은혜를 입었으나 오는 날에 오 한양 진영에 어찌 사사로이 공적인 일을 할 것이냐. 뭐야? 공적인 일에 사사로운 일들을 가져다 쓰지 마라. 너 나 전쟁하고 있잖아. 너 나 죽이려고 했잖아. 왜 그런 걸 비냐? 진즉 죽일 것이되 옛날에 얼굴 보아 인사는 하는 거다. 결국은 죽일 것이니 너 여러 대의 한나라 신하로서 윗사람을 목욕하고 여기서부터 조조의 잘못들이거든요. 옛사람을 깔보고 세상을 셋으로 나누어 어지름도 너 때문에 요란하고 기린각에 새겨진 충신들도 너로 인해 훼손되니 난세의 간신이니 능력 있는 신하라면 너를 누가 아니 미워하겠느냐. 좋은 길 다 버리고 화영도로 들어올 때는 네 운명이 그뿐이니 잔소리 말고 칼을 받아라. 조조가 가련히 비는 말이 당구님 들으시오. 자 여기도 중요해요. 흉악한 충노라도 7일 동안 포위당한 한고조를 살려냈고 지백신하 예양이는 조양자를 죽이려고 비수 품고 공중변소를 도색하되 조양자 어진마음 의의이라 이르시고 내가 피하라고 했으니. 자 보세요. 다 뭐 쓰고 있어요? 고사 쓰고 있어요. 이 고사의 포인트는 뭐냐면 아무리 악독한 놈들도 이 사람이 긍정이라면 얘를 뭐한다?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즉 누구도 관우도 아무리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를 가볍게 여기신다면 나를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고사를 써서 빌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반박을 합니다. 뭐야? 얘는 좋은 사람이었어. 너는 쓰레기 같은 놈이니까 맞지 않아. 라는 대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관우가 꾸짖어 말하기를 예양은 의인이요. 조양자는 도량 높은 임금이야. 일이 그렇게 됐어. 근데 너는 한나라의 도둑이고 한나라의 의장이니 나는 너를 잡으러 왔으니 어찌 너를 살려보낼까? 갈 길이 바쁘니 잔소리 말고 칼을 받아라.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놓아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줄거리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과제물 볼까요? 과제물에서 순특한 넘어가기 과제물에서 적벽가 보시면 되겠는데 어디 보시면 되냐면 어디가 다 풀어야 되겠는데 아니요 여기 다 푸세요. 네, 여기는 다 중요하긴 하네요.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죠. 그럼요. 얘는 이 정도는 풀어. 특히나 저 여성분들한테 좀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쪽이 진짜 여성들이 약해요. 이 삼국지가 아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풀면서 이미지를 조금 만들어 주시기를 바래. 이런 부분들은 알겠죠? 아, 참 그렇게 네,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자, 과제 1번 모의고사 사사월 있죠? 여러분들 목요일에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화요일이나 목요일, 수요일에 한번 풀어보시면서 좀 이미지를 만들어 주세요. 알겠죠? 그래서 작품도 좀 중요하고요. 비문학 글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넘어서기 푸시면 되겠고요. EBS 문학 푸시면 되겠고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한수 없죠? 한수도 없고 뭐 문법도 따로 있지는 않으니까요. 여기 두 개만 집중하시고 우리 목요일 잘 보고 옵시다. 목요일 수업 잘 보시고 좀 밀린 과제 좀 소화하세요. 내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나 특히나 여러분 한수가 못 푸신 분들은 뭐는 좀 보셨으면 좋겠냐면 앞에 보시면 연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여 있어요. 비연계, 연계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목록 보시면 적어도 연계 있는 부분들은 조금 보시고요. 이런 글감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전에 봤잖아. 뭐나 그 변증법 같은 거 모르면 답도 없다고 이런 거 그런 것들 이제 챙겨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요일이나 금요일, 화요일도 열어두긴 하거든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시험 보시고 여러분들 요거 모의고사랑 여러분 뭐 6월 모의고사 있죠? 요거 두 개 합쳐서 갖고 오시면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보고 오세요. 아직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보는 거라. 우리의 목표는 이제 9월 수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대한 아까 전에 잡아드렸었던 A 부분 있지? 그 부분 A에서 A 부분 정도는 좀 읽어보고 가요. 오늘 그거 못 보여드렸거든요. 만원사 이것도
걔가 되게 웃겨요. 송민국, 서민국은 그거 된 거잖아요. 그 나쁜 간신들 때문에 떨어진 거잖아요. 만원신 같은 경우는 지가 잘못해가지고 공금횡령해가지고 꺼져가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임금님 잘못했습니다. 임금님 여기 너무 벌레도 많고 여기 소목도 너무 덥고 얘네들이 너무 힘들게 해요. 라는 투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인데 한 번만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가보시고 나중에 차라리 6월에 나오길 바래. 또 개일거든. 네, 그것도 다 해야 돼서. 아무튼 고생하셨고, 자 저기다가 청착 시간 적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나는 왜 뭐가 왔는데 없을까? 네, 청착 시간만 적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